보다 나는 그냥 푸시업의 느낌이 더 좋아. 펌핑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가슴 감을 못 잡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외회전 내외전 이거는 헷갈리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루틴, 이제 운동의 순서를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운동은 이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 깁스를 먼저 해볼게요. 무게를 많이 해서 가볍게, 이제 웜업이니까. 한 20번 정도 했는데, 좀 반복수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칭 해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도 스트레칭하고 견갑골도 약간 사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운 시키고, 그래서 위로는 스트레칭이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다시 다운 시킬 수가 있잖아요. 다운 시킬 때 근육도 활성화 시키고, 가슴 스트레칭 겸 견갑골도 웜업 겸. 가슴 느낌이 좀 잘 안 오고 펌핑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지난번 등 운동에서 얘기 드렸듯이 초반부 운동을 좀 섬세하게, 무거운 무게를 서포터로 달아놨거든요. 손목은 너무 세울 필요 없이 살짝 꺾어놓고, 깊이는 얼만큼 내려가는데? 뭐 본인이 스트레칭 되는 범위까지. 근데 할 때 이제 주의점은 이제 견갑골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맨 그 딥스바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다리 위치를 좀 정해주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뒤로 빼는 게 가슴이 열리니까 이게 쉬운데, 견갑골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면은 뒤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고, 잘 나온다면은 아래로 혹은 약간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코 잡아놓고 자연스럽게, 선수들은 대부분 다 발이 뒤로 빠지진 않기는 해요. 가슴이 열리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견갑골이 잘 뒤로 안 젖혀지는 분들은 차라리 뒤로 빼는 게 낫지 않나. 한 몇 개씩만 해볼까? 기립근에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앞으로 해서. 둘 다 근데 공통점은 팔이 먼저 벌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어깨가 뒤로 젖혀지는 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가슴이다, 이건 삼두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상체를 좀 세우면 삼두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려갈 때도 세우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삼두만 딱 하려고 하는 거는 스에서는 약간 나는 위험하다? 머신이면 차라리 낫지. 머신은 그냥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딱 접었다 폈다 하고 가슴의 늘어남보다 삼두의 늘어남을 좀 강조할 수 있는데, 이런 맨몸 운동은 어떤 고립보다는 자유로운 동작에서 하는 게 운동 목적이 맞지 않나. 초반부 운동은 가볍게, 바로 이제 중량 드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인클라인 이제 벤치프레스를 추천을 하는데요. 오늘은 근데 세심하게 하는 운동을 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할 거는 덤벨 플라이. 덤벨 플라이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숄더 패킹을 이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숄더 패킹을 하는 게 이제 안전하죠. 안 하고 좀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운동 구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더 수축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가슴 운동을 하는 내내 견갑 컨트롤 자체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개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본인이 숙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 이 덤벨 플라이죠. 덤벨 플라이가 고립 운동이라서 가슴만 딱 쓰는 것 같지만은, 좋은 자세를 가지려면은 이 견갑골을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도 좋고, 가슴 운동을 할 때 이 이두근이 기량작용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안정적이어야 이 벤치프레스도 잘 돼요. 그래서 덤벨 플라이가 자연스럽게 등척성 운동으로 텐션도 좀 잡아주고 해서 이제 딥스하고 덤벨 플라이하고 프레스를 진행했을 때 중량은 떨어지겠지만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볍게 하고 있어요. 무겁게 안 하고 세심하게 하는. 저야 이제 가슴 근신경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바로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들고 무거운 플라이 들고 해도 이게 괜찮은데, 세심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힘 들인 거 대비 근육에 그 저항을 되게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무게 대비 펌핑이 잘 되죠. 함정은 약간 선피로 개념의 운동을 두 가지를 하고 나면 메인 운동 프레스에서 중량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 첫 세트는 무게가 좀 가벼워도 이제 그립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되면은 자세히 익숙해지면서 그립을 조금 가볍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립을 가볍게 준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얹어만 놓는다는 느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동작이 여기만 움직인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고정만 해주는 거고. 근데 얘를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견갑골이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손은 따라만 오고 이 위팔뼈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얹어 놓는 느낌. 이런 견갑골에 불균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등 운동을 가볍게 해서 등 동작을 좀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은 가슴 운동은 부상을 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슴 운동하다가 어깨를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어깨 운동하다가 다치는 게 아니라 보통 가슴 운동하다 다치죠. 어깨가 낮춰지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으쓱했다가 낮춰서 조금 세팅을 먼저 하고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세트 되니까는 몸이 좀 풀려서 이 전인하는 게 좀 매끄럽게 됐어요. 가슴 운동하면 팔을 올린 상태에서 수평 내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미가 된 게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 느낌이 가는 거예요.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 느낌이 가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이걸 잘못 이제 시도하시게 되면은 가슴이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꺼져버리면서 어깨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 팔을 벌리고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견갑골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복압이 잡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앞으로 전인이 살짝 되는 거죠. 인지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벤치프레스라든지 플라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플라이도 이렇게만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가면 나가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발달이 안 되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벤치프레스 할 때 이러고 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약간 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확실한 거는 가슴이 발달이 되려면은 이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좀 가미가 돼야 되고, 그런 동작을 쉽게 쓰는 운동이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을 하면서 가슴에 그런 감을 대부분 익히게 되고, 어릴 때부터 헬스장 와서 벤치프레스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벤치프레스보다 나는 그냥 푸시업이 느낌이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벤치프레스는 딱 뒤로 고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후인 하강해서. 그러니까 그 수축감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코어도 잡을 줄 모르고 하면은. 수준에 맞추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리고도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인을 했으면 다시 뒤로 젖히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하면은 여기서만 또 그 운동의 가동 범위가 옮겨져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살짝 가미되기 때문에 가슴이 꺼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이제 모을 때, 수축이 될 때 체스트업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어차피 가슴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열린 상태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신경을 크게 쓰지 마시고 수축할 때 체스트업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내보내면은 좀 안정되게 자세가 나오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거예요. 각도를 되게 완만하게 했거든요. 45도가 안 되죠. 누웠을 때 이게 많이 넘어가는 분이라면은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각을 조절했을 때 첫 번째 칸에 꽂거나 두 번째 칸 본인이 맞는 거를 하면 되는데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처럼 하는데 벤치프레스의 자극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하게 됐을 때 후인 하강으로 딱 고정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궤적이 호라든지 사선을 살짝 그릴 수밖에 없어요. 살짝 J자.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클라인은 후인 하강을 하면 궤적이 조금 수직으로 좀 가고 후인 하강이 좀 적합해요. 또 인클라인 각을 만들어서 몸을 이렇게 젖히게 되면 어차피 흉곽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슴 중앙에 힘이 들어가죠. 좀 가슴 감을 못 잡는 분들은 요 각도를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바가 내려간 위치가 가슴 제 중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흉곽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바가 내려간 위치가 타겟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벤치프레스 하게 되면은 내리는 위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죠. 가슴 거의 하단부에 가깝고 수축을 할 때는 다시 중앙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죠. 물론 바디빌딩식은 중앙에서 왔다 갔다도 해요. 후인 하강이 아니라 견갑골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냥 따라하기 딱 좋은 그런 루틴으로 해보는 거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강도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자극이 좋은데? 어떤 운동을 하든 외회전, 내외전 토크가 걸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를 안 다치기 위해서 외회전 패턴을 쓴단 말이야. 내려갈 때 약간 휘는 듯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조금 반대로 해요. 내려갈 때는 어차피 흉곽을 들어놓고 하강을 시켜놓으면은 이 바벨 위치 자체가 떨어지게 해서 그냥 그대로 펼치면서 받아주고, 필 때 외회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약간 내전되는 느낌이 들어가면서 광배근 힘이 들리고 코어가 같이 잘 잡혀요. 광배근, 코어, 가볍게 정거근까지 그게 살짝 좀 자연스럽게 좀 합쳐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펼치는 동작, 이렇게 감는 느낌이 아니라 펼치게 하는데 어깨 보호를 위해서 이게 좀 다운을 시켜 놓는 거죠. 인클라인 벤치 할 때는 되게 적용이 잘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느낌? 근데 좀 전에 얘기한 뭐 외회전, 내외전 이거는 헷갈리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윗팔뼈의 움직임, 착지 지점하고 수축 지점의 궤적의 좀 일정함, 그리고 무게 중심, 손등 여기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확실히 그 무게가 그 시즌 때 한참 하실 때보다는 좀 가벼워. 완전 가볍게 하고 있지. 반까지는 아니고 한 40%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다기보다 안 들고 있는 거지. 잘 관절도 좀 쉬어야 되고 몸이 약간 피로감이 쌓이고 회복이 안 되고 하면은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관절을 많이 보호할 수가 없고, 또 이때 불균형도 심해져. 실패 지점도 잘 안 가고 무게도 잘 안 들고. 예전에는 한 달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다시 세게 했거든. 지금은 한 석 달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선배들은 겨울에는 아예 쇠를 잡지 않아요. 친했던 그 문기호 형님 그렇게 하셨거든. 체전이 이제 10월 달에 끝나면은 다음에 3월까지 운동을 안 하셔. 매일 헬스장을 나가서 헬스장도 운영하셨고 학생부도 지도를 하셨거든.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게 되게 몸이 좀 편해 보이더라고. 이제 체급이 옛날에 대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육량이 오르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이도 그랬어. 기관이도 65kg급을 빼려고 하는 게 힘드니까는 대회 끝나고 옛날에는 쉬었다 하더라고. 지금은 70 도전하니까는 겨울에도 계속 운동한다고 하지.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한 석 달 설렁설렁 하는 거지 그냥. 벤치 밑에 원판 하나에서 많으면 2개 깔면 되고요. 근데 하나를 추천을 드려요. 2개 깔면 다리가 바닥에 지지 않는데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줘도 요만큼의 각이 생기는데 어차피 벤치프레스에서 흉각이 많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각을 조금 더 가미하면 또 거의 디클라인에 또 가까운 각이 되는 거죠. 중간 살짝 위쪽을 했다면은 이건 중간 약간 아래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낮춰서 이렇게 팔을 필 때 약간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깨부터 먼저 밀리고 복압 잡고 내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 궤적에서 펼쳐만 주면 돼. 이게 너무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 디클라인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수축할 때 이제 가슴 궤적에서 어깨로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 좋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는 이 디클라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밀어지는 거지. 이렇게 예전에 레슨 할 때 많이 적용했던. 무게도 엄청 가볍게 하고 설렁설렁 하는데 구성을 확실히 잘 짜면 운동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골고루 펌핑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야.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펌핑은 아닌데 나름 기분 좋은 펌핑. 저번 등 운동 때 강에서 약이 아니라 약에서 강. 이 덤벨 프레스를 이쯤에는 한 6알렘 정도 들면 좋지. 덤벨 프레스를 마지막에 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수축하고 짜기 위해서. 덤벨 프레스가 이제 팔이 많이 모아지는 구간이니까. 오늘 이 루틴이 운동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요 플랫 덤벨 프레스 이 2가지의 무게와 세트를 늘리면 돼. 그 앞에까지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하고 마지막 운동을 6x6으로 한다든지 6번 들 수 있는 무게를 6세트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그 나름대로 또 색다른 자극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늘 뭐 벤치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약간 고착된 그런 가슴 운동을 진행 많이 하실 텐데 진행해 보시면은 좋은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